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문화사 파트 풀어보겠습니다. 요번에 강의가 문제가 좀 많아서 반으로 나눠서 2개 강의로 좀 구성을 할 거고요. 우선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교육기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1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는 거네요. 입학 자격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1번을 보니까 국자 학생은 이라고 나오네요. 문무관의 3품 이상인 자의 아들과 손자 블라블라 나오고 있고, 2번 보니까 태학생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번 보니까 사문학생은 이러면서 입학의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라 관리들이 지금 방을 붙이는 거 보니까 국가에 소속이 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관학기관이구나, 국립기관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국립기관의 학교였던 국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이거는 국자감의 입학 자격을 공고를 한 겁니다. 맞는 거 골라볼게요.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거는 국자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학교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서울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텐데 학교 교육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때 사학이죠. 사립에서 운영되는 데에서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문헌공도가 있는데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거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구제학당. 이게 문헌공도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융성하게 되는,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닌 대표적인 사학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구제학당이 되겠습니다. 국자감 설명이 아니죠. 중앙에서 교수나 혼도가 파견이 되는 거는 조선시대의 향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 이거 2개 다 향교에 대한 설명이네요. 조선시대의 향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고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양현고가 설립이 되었다. 이게 국제감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문헌공도 같은 게 너무 융성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자감보다 그냥 사학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이제 과거 합격률이 높대,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양현고라는 것도 만들고 뭐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도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사가독서제를 시행을 해서 학문에 전념하게 한 거는 특정하게 어떤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기보다 조선시대 때 세종이 한 거예요.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가 젊은 인재들이 제대로 된 연구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할까 봐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자율적인 근무와 공부 제도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게 사가독서제입니다. 이건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1번에 고려시대 국자감에 관련된 설명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에 4번.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헌공도 등 사학의 발달로 관학이 위축된 시기에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말해보자. 서적포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하게 해서 책을, 교재를 조금 충당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국제감에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을 한다. 좋은 강의를 채우는 거, 요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고요. 사익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는 거, 일단 서원이라고 나오면 조선시대고, 사익서원은 왕이 현판을 내려준 서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서적과 노비 등을 내려주기도 했었죠. 서원 설명이고요. 독서 3군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인재를 등용하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이 하는 거였죠. 원성왕. 초계문신제를 시행을 해서 문신을 재교육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거 조선시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정조 임금이 하는 거예요. 정조 임금의 초계문신제를 겪고서 등용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또 있죠. 자, 5번.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을 하였다. 이거는 이 국가의 어떤 관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불교에 관련된 거고, 이거 의천이 교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경전의 주석서를 출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관학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었던 시기에
위축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화청에 올려주세요.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서적호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을 하게 하고 국자감의 전문 강좌였던 칠제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독서 삼품과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 통일신라시대 원성왕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네요.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는 거 조선시대죠.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 설립하는 거 조선시대고요. 양현고를 설치를 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있네요. 4번으로 찾아주시고 초계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을 재교육하는 거 조선시대 조선 후반에 정조임금이 하는 겁니다. 아니죠? 자, 3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유학자 최승로, 최충, 김부식, 안향, 이재현이 있네요. 최승로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거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시자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 최승로가 아니죠? 이거는 정도전이네요.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이자 이성계를 왕으로 등극시킨 킹메이커죠. 정도전이고요.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 일종의 추천제입니다. 천거제 이런 거를 실시했었던 사람은 조선시대의 조광조라고 있습니다.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주초위왕 사건으로 그 잎사귀에 이렇게 갉아먹은 글자로 조씨가 왕이 된다. 이것 때문에 사약을 받았던 사람. 기묘사화로 죽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시무 28조를 올려서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거. 요게 최승로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조선 그 고려시대 때 성종 때 요거를 바탕으로 유교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베이스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 지부 복궐 척하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거 조선시대 근대기로 넘어가는 구한말 고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뭐 개항기라고 해야겠죠. 최익현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죠. 도끼 같은 거 놓고 하는 지부 복궐의 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했었던 사람 이거는 최익현이에요. 최익현. 5번 해주 향약을 시행을 해서 향촌 사회의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율곡 이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고 그래서 답은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건데 나머지 사람들도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충 계속 나오는 구제학당을 설립을 해서 유학교육에 힘썼던 사람이고요. 여기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했었고요. 김부식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인종이 편찬하라고 해서 편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삼국사기에 적었기 때문에 좀 신이한 얘기는 적지 않았다는 당군 얘기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고 안향 고려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안향. 그리고 이재현 망건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망건당이라고 하는 데가 원나라 수도 지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4번에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역옹패설을 저술하셨는데 힌트네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고위 관리인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사신과 몽골말로 직접 대화를 하자 홍자본이 역관을 심하게 꾸짖었고 이에 유청신이 부끄러워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적은 책인가 봐요. 여공패설이라고 나오는데 원나라의 사신, 몽골말로 직접 대화, 역관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나 보다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원간섭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공패설을 저술한 이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현. 자, 이재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불시자변으로 불교를 비판하는 거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해결사를 통해서 불교의 개혁에 앞장섰다. 이 정해결사를 하는 거 진울입니다. 진울. 이 사람은 진울. 청방 입문표를 지어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문장으로 유명했었던 신라의 육두품 강수입니다. 강수.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규보죠. 이 사람은 이규보.
망건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실제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망건당에서 5번이 답이네요. 이재현 자체가 조금 생소했을 수 있어서 3점짜리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놓으실게요. 이재현이 지은 책이 여공패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략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대의명분 같은 걸 중요시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번에 5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힌트.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서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아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왕명을 받아서 했고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김부식입니다. 자, 김부식이 쓴 책이라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삼국사기가 되겠죠. 삼국사기에 대한 거 옳은 거 고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통일신라하고 위쪽에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부르면서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킨 거는 삼국사기가 아니고 조선시대 후반에 실학자 중에 하나였던 유득공이 하는 겁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처음 사용이 돼요. 사초, 시정기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편찬이 되는 거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사관들이 메모하는 1차 메모가 이 사초예요. 다 적는 거. 여기서 나중에 선별해서 실록을 만드는 거죠. 단군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죠.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라는 책에만 들어가 있어요.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전체, 테마에 묶어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는 연대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연도 순서대로 나오는 게 편년체다로 외워주시고 이게 아닌 게 반대 거 기전체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해당하는 걸로 4번 찾아주시면 돼요. 4번. 자, 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후기고요.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 서사시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왕 탄생 이전의 역사, 출생과 건국, 유리왕의 즉위 과정과 저자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 있다. 유리왕 고구려 왕이잖아요. 이거 동명왕편이네요. 동명왕편. 자, 옳은 거. 고구려 계승 의식이 담겨져 있겠죠. 고구려 시조에 대해서 나온 책이니까 그런 글이니까 1번이 답인데 남북국이란 용어 처음 사용된 거는 이 조선시대 넘어가서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는 거 조선 왕조실록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는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아니고요. 이 삼국사기를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걸로 보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8번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라는 사찰인데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합니다.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이것 때문에 군위군이 지금 삼국유사군으로 이름도 좀 바뀌었잖아요. 테마파크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상징적인 역사책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지 않았죠. 이거는 연도 순서대로 기록을 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고 요거는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려사절료 같은 거. 그런 게 편년체고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제왕운기에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고승의 전기가 기록이 된 거는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는 게 있죠. 해동고승전.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된 거는 동명왕편이라고 있습니다. 동명왕편, 방금 위에서 봤었던 거죠. 자, 8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휴가 지은 이 책은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왕운기라는 책입니다. 제왕운기.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한 거 지금 계속 나오죠? 이거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쓰는 거 조선의 조선왕조실록,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하고 삼국 유사에만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 두 개 같이 외워주시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이 된 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기술이 되었다. 유교사관에 입각을 한 거 삼국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승휴, 제왕운기 이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에 3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인 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해서 당시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고려 숙종 임금의 동생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란 사람이 있었죠. 맞는 거 골라볼게요.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점수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울이고요.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심은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기도 해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요세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요세.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간겸수를 제창하였다. 이 교간겸수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4번이 답이고,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는 거 신라의 해초가 있네요. 해초. 해초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 승려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10번에 4번으로 우선 답을 찾겠습니다. 11번 올라갈게요.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나라에 유학을 했다. 귀국 후에 흥왕사에서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주석서를 간행을 한 거죠. 불교 경전을 풀이한.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정리를 또 한 책이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후에 블라블라블라 했다 하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공식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문종의 아들로 숙종, 다음 임금이 되는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간행하는 사업 플러스 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는 거 플러스 교간겸수하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하려고 하는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 자, 1번이 이 의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는 거 진울입니다. 선문 염송집을 편찬을 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거는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고요.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는 거는 이련스님이죠. 이련스님.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기는 거는 해초고요. 그래서 의천에 해당하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자, 12번. 빈출 마크 여기도 붙어 있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교계 개혁에 앞장선 이 사람 고려시대.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8살에 승려가 되어 25살에 승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하였으며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 땡땡이라고 외웠던 거 있지 않으신가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진울. 진울. 불교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치면서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수행에 힘쓸 것을 주창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였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오네요.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누구나 불교계가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면 이거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중심에 두느냐, 더 상위에 두느냐, 요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해동천태종을 개창을 한 거는 진울이 아니라 의천입니다. 이거는 의천이 하는 거고요.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제창을 하는 거는 이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 하는 겁니다. 해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는 건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훈. 보현시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를 했던 사람은 이 균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균여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12번에 1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곳은 강진의 만덕산에 위치한 백년사입니다. 고려 무신정권기 최후의 후원으로 절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특히 이 절에서 땡땡땡땡 나오고 있는데 자, 100년이 나와요. 100년. 100년 결사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요세라는 승려가 있거든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에 있었던 사찰은 의천은 국청사라는 사찰에서 주지를 하고요.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이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거기서 불교 경전을 간행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백년사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결사를 이끌었던 곳이 백년사입니다. 2번으로 찾아주시고 진울이 정회사를 결성을 하고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불교 개혁운동 전개했던 거 이제 수선사 이런 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송광사 이런 데 볼 수가 있겠고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저술을 해서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술된 책이 아닙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해서 불교 중심의 설화 야사 등을 정리한 것도 여기 아니죠. 이련의 이 삼국유사 집필지는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쪽에 인각사라는 사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자, 백년결사, 백년 하고 요세라고 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2번. 이번 강의의 마지막 14번 보겠습니다. 킬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는 잘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설어서 틀린 거죠. 낯설어서 요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기억을 꼭 해놓도록 할게요.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가의 비입니다. 비문에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사실 힌트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는 했어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지원을 또 받았네요. 진울의 제자, 해심입니다. 해심. 진울의 제자라는 부분은 결정적인 힌트로 항상 어딘가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둘게요. 자, 해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거는 의상대사가 있죠. 의상대사. 해동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교단 통합에 힘쓴 거는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주장하는 게 해심이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이죠.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답이고 권수 정해결사문을 작성을 해서 정해쌍수를 강조하는 거는 해심의 스승인 진울입니다. 보현시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거 균여라는 승려가 있었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자, 킬러문항 3번으로 답 찾고 해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찾아주고요. 네, 14번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15번부터 28번까지 풀겠습니다.